지금 말씀드린 이 3대장 아파트는 은평구를 금평구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구역은 연신내 역세권 재개발의 1차 축으로 향후 시세와 상품성을 선도할 단지들입니다. 이 단지들은 네, 안녕하세요. 네오비 144기 B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은평구를 중심으로 조사를 해보았고요. 은평구 중심으로 지역 조사를 하였습니다. GTS 개통으로 서울 서부권을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연신내 역세권, 그리고 그 안에 특히 중요한 개발축이 될 가련 3구역 투자 전략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신내 일대는 교통, 주거, 생활 인프라가 동시에 개선되고 있는 보기 드문 지역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이 지역의 입지적 강점과 정비 사업의 흐름, 그리고 가련 3구역의 투자 포인트와 필요 자금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로는 연신내 역세권의 입지 분석, 연신내 역세권의 부동산 현황, 그리고 정비 사업 주요 구역의 분석, 가련 3구역의 투자 제한, 그리고 필요한 자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연신내 역세권 입지 분석인데요. 서울 서북부의 핵심 요충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연신내는 고양시, 서대문구, 종로구,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와 접한 위치로서 전통적으로 주거비가 저렴해서 인구 유입이 꾸준한 지역입니다. 특히 은평군 내에서도 가장 활발한 상권을 자리하고 있고 지역 중에서 생활 중심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이제 베드타운이 아니라 생활 소비 교통을 한 곳에 모인 서북부 거점이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 연신내는 GTS-A를 개통으로 만든 트리플 역세권인데요. 기존 이제 3호선, 6호선 GTS-A가 추가되면서 서울 북부 교통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연신내역에서 서울 주요 거점까지의 이동 시간을 살펴보면 연신내에서 서울역 4분 50초, 연신내에서 수서 26년 개통 예정이고 12분, 그리고 연신내에서 삼성역 9분입니다. 삼성역이 개통이 되면 강남권에서 인구가 이 지역으로 저렴한 가격 때문에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GTS-E 인천에서 덕소 노선이 연신내를 경유하게 되면 연신내는 단순한 환순역을 넘어서 서울 북부 교통 허브의 대표 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자 이제 GTS 노선의 교차지라는 상징성까지 동시에 갖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회도로와 혁신파크 등 대규모 인프라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교통과 업무, 문화 인프라까지도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드리면 이제 파주에서 서울역을 잇는 이제 통일로 구간이 항상 상습 정체 구간인데 이를 해소해주기 위해서 고양, 가련 쪽으로 우회도로가 신설될 예정이고 서울 혁신파크 부지 개발로 이제 서울 창조타운 조성으로 공공 창업, 문화 기능이 강화됩니다. 연신내는 지구 단위 계획 및 경전철 추진으로 교통 인프라가 확장이 되면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처럼 교통 인프라와 업무 문화 인프라가 동시에 개선되는 지역은 서울 안에서 많지 않은데 결과적으로 연신내 역세권은 입지적 가치에 급상승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은평구 학업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학교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서울교육청 학교 알림이를 통해서 학교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조합을 했습니다. 신도중, 구산중, 연신중, 은평중이 있고 학교의 특징으로 신도중은 진관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은평 뉴타운에서 대표하는 중학교로 학생 수가 대규모이며 시설과 환경의 만족도가 높은 학교입니다. 구산중 전통적으로 이제 지역 기반으로 인근 학원가와 연계가 잘 되어 있고 생활 교우 관계에도 만족도가 높은 학교입니다. 교우 관계가 높다라는 것은 이제 중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이 선호도도 높다는 뜻인 거죠. 연신내역의 생활권의 중심적으로 통학이 우수한 편입니다. 이제 역 인근에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제 학교를 진입할 수가 있고, 은평중은 은평구 중심 중학교로 진로 상담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뉴타운권은 이제 신설된 학교 그리고 확장된 학급으로 이제 현대적 환경이며, 연신이나 구사는 안정성 중심의 지역형 기반형 학교입니다. 고등학교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고, 대성고, 예일여고, 동명여고, 은평고, 선정여고. 고등학교 성격, 강점, 이제 특이사항을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하나고는 진관동에 위치하고 있고, 전국 단위의 자율형 공립고라는 희소성과 입학 선발이 까다롭고, 면접, 내신 성적, 자기소개서를 중요시합니다. 전교 학생이 귀숙형 교육을 통해서 관리된 학습 환경이 우수합니다. 전교에 학교 1등, 전교 1등을 하더라도 입학하기가 어려운 학교라는 걸 알고 계시죠? 대성고는 가련동에 위치하고 있고, 지역 기반 명문 고등학교로서 서울대 및 주요 15개 대학의 진학 실적률이 은평구 최상위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일여고는 구산동에 위치하고 여학교로서 여학교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고, 진로 진학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동명여고는 대조동에 위치하고 안정적인 학군과 학교 생활 중심 프로그램이 많은 학교입니다. 은평고고는 이제 지역 기반의 인문계 중심의 학교이고, 유타원권 이제 하나고만 전국 단위의 특수형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성고, 예일여고는 이제 지역 선호도가 꾸준한 학교이고, 이번 다음 학원 밀집도를 조사해 봤는데요. 구산과 대조동 일대에는 영어 수학 전문 중대형 학원이 있고, 프랜차이즈 입시학원, 단과 특화형 학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강동구 고덕, 강서 마곡과 함께 서울 은평구는 서부권 3대 학원 클러스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입시 내신 대비해서 특화 비중이 40% 이상으로 서울 평균 대비 높은 편입니다. 종합적으로 은평구 연신내는 우수한 학군과 학원 밀집도, 출퇴근의 접근성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되는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고, 또 이 점은 젊은 학부모님 층이 이제 주거 수요를 견인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연신내 역세권, 부동산 현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는 현재 기준이 되고 있는 아파트 시세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연신내 불광 노번을 따라서 1군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 단지로는 노번역의 이편한 세상, 은평구를 대표하는 대단지 아파트이고, 힐스테이크 노번은 이제 초역세권, 역 앞에 바로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 단지이고, 북한산 힐스테이크는 불광역 인근의 이제 1군 브랜드 대단지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녹번역 이편한 세상은 2021년 5월에 준공을 하였고, 32개 동으로 2,569세대고 7억 8천에서 17억까지 평당가 3,905만 원입니다. 두 번째 힐스테이크 녹번은 2022년 10월에 준공을 하였고 11개 동으로 879세대이며 약 8억에서 12억 6천만 원까지 평당가가 4,031만 원입니다. 이 두 번째 힐스테이크가 평수가 좀 더 작고, 이편한 세상 평수가 넓어요. 그래서 이제 17억까지 가는 거고, 힐스테이크는 평수가 좀 작으면서 12억 6천만 원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세 번째 북한산 힐스테이크 7차는 2011년 7월에 준공을 하였고 15개 동으로 882세대이며 8억 6천에서 15억까지, 평당가는 3,500만 원 정도 합니다. 이들 단지는 이미 이제 은평구 시세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 단지들이며, 이제 향후 이제 연신내 역세권 재개발 단지들의 가격 기준점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으로 GTS-A의 기점으로 서북부가 지금 최대 재개발 벨트로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연신내 일대는 서울 북부에서 가장 종합적인 재개발 정비 사업의 밀집 지역입니다. 주요 구역으로는 가련 1구역, 여기, 그리고 대조 1구역, 불광 5구역으로 나눠지는데요. 가련 1구역은 시행사는 롯데건설이고, 북한산 시그니처 캐슬로 약 4,300세대, 북부 최대 규모 단지로 사업 시행 인가가 완료가 되었고, 12월 5일에 조합원 감사를 선출하는데요. 선출하고 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곳은 고급화 설계 가능성이 높고 GTS-A 연신내역 인접으로 인해서 입지 상승 여지가 높은 곳입니다. 2030년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고 유의점은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뭐 비용이라던가 분양 시기 그리고 이제 기간의 변동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 전략으로 대규모 장기 투자 및 리셀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대주 1구역인데요. 여기는 시행사가 현대건설로 힐스테이크 메디알레입니다. 약 2,451세대, 분양은 이미 완료가 다 되었고 26년 10월에 입주 예정이며 분양 후에 전매 제한으로 1년이 있고요. 비교적 유동성이 있는 단지입니다. 사업 속도가 여기는 빠르게 진행이 되었었고 GTS-A 개통에 대한 기대가 크며 대단지 커뮤니티 시설이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NC백화점, 재래시장 이런 상권들 형성이 이미 지금 잘 되어 있고요. 투자 전략으로는 빠른 완성도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불광 5구역인데요. 예, GS건설 북한산 자이 더 프레스티지 약 2,387세대였는데요. 최근에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서 64세대가 증가하면서 대주 1구역과 같이 2,451세대가 되었어요. 관리처분 인가와 정비계획 변경 모두 완료가 되었고 지금 현재 이주는 90% 정도 되었고요. 26년 초까지 100% 이주를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7년에 착공 예정이고 31년에 입주를 예정으로 이제 목표로 단계별로 일정이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핵심 역세권 입지가 강하고 규모가 큰 브랜드 파워가 있으며 마찬가지로 GTS-A라는 호재와 연신내 적극성이 우수합니다. 유의점으로는 사업 속도가 조금 느리고 조합원 분양권, 뭐 전매 제한 가능성, 그리고 조합 및 시공비에 대한 상승 우려가 조금 있어서 그런 리스크를 장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고 투자 전략으로는 입지가 강점이고 장기 보유에 유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3대장 아파트는 은평구를 금평구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구역은 연신내 역세권 재개발의 1차 축으로 향후 시세와 상품성을 선도할 단지들입니다. 이 단지들의 분양가 프리미엄은 후속 다른 구역의 가치 판단에도 중요한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이 흐름으로 보면요. 향후 5년 내에 연신내, 불광, 녹번 일대 전체가 새 아파트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GTS-A의 기점으로 서울 북부의 재개발 벨트로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린 거는 제가 조금 전에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린 거에 대한 요약분이고, 예, 다음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은평구는 다수 구역에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신속통합기획으로 2개 지역 그리고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으로 2개 구역 그리고 모아타운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각 구역이 도시정비 체계 안에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미성 아파트는 248번지이고요. 40층의 고층 아파트로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이 구역은 재개발 신속통합 기획으로 적용된 사례로서 6만 700제곱, 세대수는 1662세대로 제시되어 있고 은평구 정비사업 중에서도 대규모 고층 주거단지의 재개발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 및 공람 단계에 있고 법적 절차적으로는 초기 단계에 있지만 신속기획이 적용된 만큼 인허가가 절차가 단축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불광동 359-1번지인데요. 여기는 10만 제곱이 이제 노후지이고 지금 정비 예정 지역입니다. 이것도 재개발 신속통합으로 이제 후보지로 제출된 지역이고요. 면적이 약 10만이 넘는 대규모의 노후 주거 지역입니다. 계획 세대수는 약 3,000세대이며 현재 단계는 후보지, 허가 제한, 기획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최근에 제일 강조하고 있는 역세권의 저층이고 저층의 주거지의 구조로서 재편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세 번째 독바이 227-7번지는 공공문화시설이 포함된 복합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구역은 도시 정비형 재개발로
재개발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면적은 약 47,800제곱이고 세대수는 1,478세대로 중규모 단지입니다. 이미 정비 계획이 확정이 됐고 통합심의가 통과 단계로서 행정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부분입니다. 여기 포인트로는 이제 역 앞에 복합 개발이 되고 공공청사, 문화시설이 포함된다는 점인데요. 단순히 주거만 이제 정비가 되는 게 아니라 공공 서비스하고 이제 상업, 문화 기능까지 결합되는 구조로서 도시 정비형 재개발의 전형적인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대조동 모아타운인데요. 여기는 3개의 구역을 이제 모아서 진행을 하는데 종상향과 공공 임대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모아타운은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형태로서 도시정비법이 아닌 소규모 정비법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42,700제곱이고 세대수는 1,363세대입니다. 현재 단계는 관리계획 고시입니다. 절차상 이미 주요 인허가가 완료가 되었고 사업 속도가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특징이며 특히 종상향은 소규모 정비 사업의 수익성 개선에서 큰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5번째 가련 3구역 510번지인데요. 여기는 가련 벨트 후속 주거지입니다. 여기도 재개발 신속 기획 통합으로 추진되고 있고 면적은 대단지로서 약 13만 8,600제곱미터이고 예, 세대수는 3,200세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가련 3구역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련 3구역의 위치적 이점이 있는데요. 연신내 역세권 내 신속 통합 기획으로 앞선 가련 1구역과 여기 가련 1구역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가련 2구역인데요. 예, 이 곳과 함께 여기 있는 가련 3구역이기 때문에 같은 시너지가 될 거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존 가련동이 사실은 서울 변두리, 노후타운, 이런 이미지가 조금 강했다면은 이제 GTS 개통의 이유로서 이제 MZ세대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프리미엄 생활권으로 성격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고, 숲세권과 재개발 벨트 중심에 위치한 구역입니다. 재개발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 인근 일대 전체 주거 가치의 상승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후발 주자의 강점으로 가격 메리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가련 1구역과 대조, 불광 5구역 이렇게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이제 큰 부분으로서 시세에 이미 이 부분은 여기는 다 3대장은 다 시세가 반영이 된 상태고요. 지금 반면에 가련 3구역은 사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진입 문턱이 낮고 향후 프리미엄 여지가 상대적으로 큰 구역입니다. 투자 3요소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3가지가 동시에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요. 향후 이제 첫 번째로 개발에 대한 기대감, 두 번째로 GTS 및 도로가 개선될 거라는 교통의 호재, 세 번째로 신축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 이 3가지가 겹치는 구역이기 때문에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매력도가 높은 위치입니다. 정비사업 및 특장점을 보면은 가련 3구역은 신속통합 기획을 바탕으로 한 정비사업으로서 일반 재개발 대비 인허가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화되어 있고 설계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속통합 기획 도입으로써 인허가 속도 및 이제 설계 효율성이 높고 연신내역 주변 학원과 상업지와의 거리가 적정하며 생활 인프라가 우수합니다. 또한 지하철, 버스, 환승 접근성이 확보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신속통합으로 최근에 서울시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추진하는 정비 방식이기 때문에 행정 승인 절차가 일반 재개발보다는 빠른 편이라는 점도 주목할 포인트입니다. 가련 3구역의 장기 프리미엄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3구역은 이제 장기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요인을 4가지로 뽑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GTS A 개통으로 인한 강남역, 서울역 접근성이 압도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고 서부권 학원가가 정착이 되어서 연신내 구산 일대에 교육 인프라가 이미 강화가 되어 있고 3대장 아파트가 같이 형성이 되면서
대규모 재개발 벨트가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축 브랜드 타운 확장에 따른 이미지 개선 및 수요층이 확대될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요인은 중장기적으로 누적이 되면 가련 3구역은 연신내에서 전체의 가치를 상승할 수 있는 상승에 대한 수혜를 이제 함께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예상이 됩니다. 510번지 가련 3구역은 현재 진행 상태로서는 동의서 진구 단계이고요. 신속통합 기획 후보지 신청을 준비 중인 단계입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30%에 달하였고 12월 말에 구청에 들어가서 제출 예정이며 구청에서는 서류 검토하고 현장 답사한 다음에 26년 6월에 신속통합 후보지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큰 장점은 초기의 진입에 따른 가격 메리트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고 또한 GTS-A 노선과 가련 벨트 전체 수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연신내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가격 상승에 대한 여지가 큰 지역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연신내 역세권은 이제 교통, 학군, 정비 사업 그리고 생활 인프라가 동시에 개선되는 보기 드문 지역이고 그 중심의 축에 가련 3구역이 자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가련 3구역은 후발 주자이면서도 신속통합 기획과 GTS 호재 그리고 재개발 벨트 완성에 대한 기대감을 동시에 갖춘 저평가된 구간으로서 이제 저평가된 구간의 투자처로 볼 수 있습니다. 진입 장벽이 완만하고 향후 사업의 진행에 대한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장기적으로 투자를 원하신다면 갭으로 적게는 5천부터 많게는 1억 5천까지 투자하시기 가장 확실한 투자처로 보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연신내 역세권 가련 3구역 투자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